지역아동센터는 80년도에 달동네 공부방이 조금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04년도에 정식으로 법제화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 아동들이 결식하는 그런 것을 듣고 전국적으로 결식 아동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4년도에 당시 경기도 복지 과장, 그분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인가 5급 시험 행정고시 봐가지고 합격한 분인데 젊은 분이죠. 그분이 이제 당시에 노인급식을 하던 교회들한테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노인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결식 아동들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당시 이제 노인급식을 할 경우에 이제 시청에서 한 달에 쌀 한 포 정도 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90% 담당하고 한 10%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아직 초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인 하는데도 버거운데 아동까지 하기에는 공간도 그렇고 그렇다. 대부분이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꾸준히 우리 이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 사업을 24개월 동안 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매달 한 67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든 간에 해달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각 지자체는 최소한의 장애인 시설을 갖춰라.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관습법이 뭐냐면 모든 복지 관련은 최소 24개월 이상 자기가 운영할 자금 증명원을 내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잔액 증명 5억 원 있냐.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창업은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쉬운 창업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안학교를 한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돼요. 운동장, 교사 이런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있기 쉬운데 대안학교를 부채를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교육청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초기에는 안 그래도 요즘에는 허가를 받게 되면 교사 월급을 지원해줘요. 나라에서. 근데 조건이 뭐냐? 부채 제로인 법인에 한해서만 우리가 허가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 아동센터 할 때 공무원이 와가지고 여기 부채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거예요. 아동센터는 부채 없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없어요. 부채라고 하는 게 제가 그랬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옛날에 20년 전에는 토지를 살 때는 공시지가의 4배를 줘야 살 수 있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한번 부동산 혹시 전문가 있으면 알아보시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하면 심지어 공시지가의 10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가봤는데 그렇게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또 과세를 할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증명서를 띄워보면 얘는 과세 표준가는 3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는 이 3억에
70%만 해서 세금을 과거에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가 5억 주고 샀지만 실거래가가 8억이니까 옛날에는 5억에 분양받은 것을 나라에서 3억으로 받는데 이제는 8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3억의 70%만 보면서 세금을 조금 저 이유를 매겼는데 이제는 8억을 최고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1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작년에는 500만 원 냈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취업의 문이 좁은지 몰라요. 굉장히 좁아요. 물론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년에 어떤 우리 여기서 실습한 분이 실습 끝나고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왜 찾아왔나 물어봤더니 그분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 해 떨어졌어요. 원래 공무원 시험 여러 해 떨어지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분이 복지사 자격을 딴 거야. 그랬더니 취직이 된 거야. 그래서 수원시청의 복지정책과의 직원이 됐다고.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분인데 환한 미소를, 실습할 때도 그분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웃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환한 미소로 와가지고 저한테도 뭐 선물을 사오고 아이들 선물도 사오고 제 아내 선물도 사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취업의 문이 또 넓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곧 닫힐 수도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 되는 게 사회복지 자격증 없이 공무원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쉬운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나 이제 요즘에 뭐 명문대 졸업한 사람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아주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긍정적으로 보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직장이. 물론 이제 급여가 좀 낮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창업 설립자는 65세까지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60세가 정년이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50세가 되면 생일 축하금을 잔뜩 주면서 몇 억 더 줄 테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후배들을 위해서 50세 용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삼성의 과장, 부장 50세 된 분들이 실습 많이 했어요. 이제 제2의 창업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책 한 권 추천할게요. 책 제목이 부부가 함께하는 전국 자동차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 부부가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어쨌든 간에 거의 뭐 3,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스스로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아내에 대한 선물의 의미로 2달 동안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달은 강원도 화천 고성으로 해서 동해안 쫙 해서 남해안을 해서 서해안을 이렇게 해서 서울의 집까지 한 여행을 했고, 또 한 달은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렌트카 예약을 하다가 렌트비는 싼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하루 렌트가 20만 원인데 거기는 만 원이다. 와 싸다. 해가지고 오케이 렌트하자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끌던 차 17만 킬로 이상 탄 고물차를 다시 비행기표 취소하고 페리호에 싣고 제주도에 가서 한 달을 살다가 왔어요. 그걸 자세하게 썼어요. 이번에
오늘 아침은 옥수수 둘이서 2개 2,000원. 점심은 맛집에서 비싼 거 사 먹고 이렇게 썼는데 아주 상세히 썼더라고요. 두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한 달 연금이 글쎄요 지금 돈으로 한 30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추측에. 남편이 이제 박사 공부하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년 공무원 말년에 은퇴하면서 박사학위 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자세하게 썼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370만 원씩 둘이서 썼으니까 둘이 연금 600만 원 받아서 반밖에 안 쓴 거니까 굉장히 제 생각에는 싸게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행을 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100세 인생인데 과거에는 50세 정년퇴직 많이 했고 그분은 내가 볼 때 55세 정년퇴직 했을 것 같아. 제 느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서 35년. 예.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0세 시대 남은 반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서베이, 리서치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하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이미 60대가 됐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은 견문과 또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배우자하고 같이 보시고 그분들이 아주 행복했다 그래. 2달 동안 서울에 집이 어색할 정도로 행복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행복을 연습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이 명함이 있어요. 아동센터도 명함이 있어요. 현재는 전국에 아동센터가 약 4천 제가 이거 옛날에 쓴 건데 4,200개소에 1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웠죠. 모든 복지기관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시청에서 해라. 어떤 뭐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 성당, 절이면 절 가서 좀 해달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땅이 최소 몇백 평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장애인 시설 좀 해달라. 오케이 하면 법을 들이내는 거야. 24개월 자부담입니다. 24개월 동안 월급 주라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수대로 직원 수가 늘어나거든요. 평수가 크면 그래서 초창기만 해도 아동센터 정원을 40명씩 하는 데가 꽤 있었어요. 왜냐면 29인 시설을 하면 2사람을 이제 그 당시 채용하게 돼 있어요. 복지사 2사람. 그 당시만 해도 월급이 70만 원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최저임금이 높아져가지고 1인당 한 200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 사대보험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요즘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 적립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사람의 직원을 고용하려면 매월 최소 50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510만 원의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중에 95%는 인건비와 건물 운영 이런 걸로 쓰고 5%는 아동을 위해서 책을 사준다던가 해라 그랬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옛날처럼 아동을 위해서 10% 정도 써라. 그러다 보니까 5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2사람의 직원에게 그 복지후생급여를 다 주고 10% 쓴다는 것도 때로는 좀 빡빡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40인 시설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40인 시설은 직원 3명을 고용하게 해주고 한 달에 과거에 옛날 기준으로 한 500 정도를 주니까 월급 100만 원씩 주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걸 기피해요. 40인 시설 하면 직원 셋을 둬야 되는데 2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650을 줬다. 이게 200만 원으로 한 사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 계산하면 최저임금 180만 원인데 사대보험을 또 들어줘야 되고 의료보험이 지금 이제 내후년에는 약 7.5%로 그 말은 무슨 말? 월급이 100만 원이면 매달 의료보험을 7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금은 아직 9%인데 이것도 이제 인상해야 된다는 지금 학계에서는 권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그 복지비가 사대보험만 해서 19%예요. 그리고 또 퇴직정립 그러다 보니까 이 40인을 유지하던 센터들이 다 지금은 이걸 전환하려고 해요. 29인으로. 왜? 10년 전에는 이 사람 월급을 100만 원 줬는데 지금은 200을 줘야 되고 10년 전에는 300을 줘야 돼요. 그런데 노동법에 의하면 최후 3개월치 월급으로 입각해서 30년치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오너 입장에서는 나는 적립을 할 때 10년 전에 은행 이율이 10몇 프로일 것을 생각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지금은 은행 이율이 형편없고 이 사람은 30년 다 근무했으니까 300만 원으로 30년 계산해서 퇴직금 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을 설립한 사람이 통장에 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뭐 땅 좀 있다, 돈 좀 있다 했지만 그거 이미 다 썼어요. 그 잔고증명 5억을 24개월 내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이 쉽지 않은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 복지사업 중에 노인 복지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뭐예요? 잘하면 내가 퇴직한 회사의 월급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아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대학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30여 년 동안 그 업계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남편한테 월급을 주는데 퇴직하기 전에 월급을 줘요. 부인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예고, 특수한 예고,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남편의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도 개업을 해. 고규모로. 가장 이 좋은 규모의 경제학 70명이 돼야 최고의 이익이 발생한다더라 해가지고 건물을 그걸 들은 거죠. 친한 친구니까 그 재정 상황을 예를 들어서 노인 한 사람이 요양원에 누워 있다. 최소한 1인당 100만 원은 낸다. 30명이 낸다 하면 매달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계산해서 월급 줬는데 남는 게 많다. 옛날에는 그 노인 요양원을 한 분들이 그 당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녔어요. 왜? 나라에서 타치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상냥하면 직원 부부가 둘이 직원 3명 두고 30명의 노인을 돌보면 100만 원씩 받는 것이 거의 뭐 자기의 수익으로 실비 월세 떨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익 구조가 좋은 데가 있으면 나라에서 반드시 개입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인 한 명당 직원 3명, 3명당 1명 고용해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 그럼 다시 또 나라에서 또 개입합니다. 그래서 노인 2.5명당 1명 고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지 사업가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임원 낭비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나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자녀 둘이 5년 이상 놀고 있으면 부모들이 거기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노치원이 가장 수지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지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아동센터 실습했으니까 아동센터를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적성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 전망도 봐야 돼요. 통계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에서 해마다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금년에는 30만 명이 못 태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정원이 30명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채웠는데 지금은 10명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80 몇 평이니까 정원 80 몇 명 해주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정원 교사 정원 몇 명이다 정해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원이 40명밖에 안 차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제 월급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난방비는 많이 나오죠. 옛날 건물들은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또 이렇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부대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랫집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불러가지고 잠깐 공사했는데 금방 100만 원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건물이 20년이 넘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난방 보일러가 수명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난방 보일러가 3번 터졌어요. 금년에 계속 1월, 2월, 3월 계속 터졌어요. 8일 전 토요일 날 공사했어요. 제가 사진 올렸나요? 안 올렸나 여기는? 네, 공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복지사들이 그냥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할 때 왜 평가를 했냐면 그 당시 인심이 좋으니까 왜 평가를 했냐면 격려하려고 고생했다 격려하려고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왜 평가를 하냐면은 억제하려고. 이 개수가 늘어나면 국가에 재정 부담이 생기니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 70점 이하 맞는 사람들은 문 닫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니까 세상이 굉장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를 오픈을 했는데 간단하죠. 옛날에는 주로 임대를 했어요. 임대. 그런데 최근에는 나라에서 요양원은 임대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건물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어요. 자기 건물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민 추구를 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의 정책이 있고 다행히 노치원은 임대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치원은 평균 월세가 550이에요. 그 말은 보증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말은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경영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오너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죠? 정원이 80명인 어린이집인데 40명밖에 안 차가지고 2년 버티다가 문 닫았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6, 7개월 후에 우리 여러분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그게 좀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 월급 200 받았는데 200의 19%를 빼 나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작년